우리나라 재벌과 양대 라이벌 삼성과 현대가 공통 목표를 두고 협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삼성이나 현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 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7월 정보통신부는 개인 휴대통신 사업자, 요즘 말로 이동통신 사업자를 새로 3곳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 자리는 한국통신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나머지 2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시장 규모를 수십조 원 단위로 예상한 바 이동통신 사업이 캐시카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냄새를 맡은 삼성, 현대, 대우, LG, 효성, 금호, 한솔 등 쟁쟁한 기업들이 참전을 선언했죠. 이때 경쟁에 끼어든 기업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고객이 될 국민들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공정함입니다. 어떤 기업이 PCS 사업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공정하게 심사해주기를 기대하겠죠. 이에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기준을 내놓습니다. 1차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친 뒤 2차에서 국가에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에게 사업권을 낙찰한다는 일종의 입찰제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사 기준입니다. 입찰제, 자본주의 국가답게 돈으로 승부를 가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유 자금 규모는 아무래도 기업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기 마련. 당시 기업 규모 1, 2등인 현대와 삼성이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사 방식은 재벌 위주의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 여론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자 보수 성향인 민자당조차도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연합회 컨소시엄에 힘을 밀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론에 밀린 정보통신부는 9월 신규 사업자 선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선언했고 이어 12월에는 1차 심사만 한 뒤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두 번째 심사 기준, 추첨제입니다. 그러나 추첨제도 비판에 휩싸입니다. 경쟁이 너무 필사적이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공정했는지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하니 추첨하는 게 차라리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라는 게 정보통신부의 입장이었는데요. 무책임하게 의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논파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96년 1월 정보통신부는 추첨제를 또 철회한 뒤 3월에 심사 방식을 또 수정해 통신장비 제조업체군, 비장비 제조업체군으로 나누어 각 군마다 한 업체씩 선정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대기업 집중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심사 기준으로 변경된 거죠. 슬슬 피곤하고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장비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2자리를 놓고 싸우던 것을 한 자리만 놓고 싸워야 하니 몹시 상황이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대우에서 꾀를 냅니다. 장비 제조업체군 기업들에게 공동 컨소시엄을 제의한 거죠. 정부에서 대기업 독점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 싸우지 말고 회사 하나 세워서 지분을 똑같이 나눠 갖고 파이도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였죠. 대우에게 제안받은 현대와 삼성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험을 분산할 거면 굳이 넷이서 나눠 먹을 필요는 없다. 둘이서 나눠 먹으면 리스크도 충분히 줄이고 더 이득이다. 우리 둘이 연합하면 설령 쟤네 둘이 연합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결국 대우의 제안은 무산되었고 삼성과 현대가 모여 만든 연합 컨소시엄 에버넷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업체 최종 선정 겨우 보름가량 전인 5월 23일에 갑자기 도덕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추가되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도입된 심사 기준입니다. 물론 기업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굉장히 모호하기 짝이 없었죠. 이어서 일주일 전인 6월 3일에는 전무 채점 방식을 도입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5점 만점 평가 항목이 있어서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는 이 업체는 4점, 저 업체는 3점을 받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전무 채점 방식을 도입한 뒤에는 우위에 있는 업체가 5점, 다른 업체는 빵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5번 심사 기준을 갈아 끼운 거죠. 결국 심판의 날 6월 10일 한솔 PCS와 LG텔레콤이 PCS 사업자로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에버넷은 LG텔레콤에게 0.37점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된 도덕성 항목에서 빵점을 받아버린 탓에 도덕성 2.2점 만점을 받은 LG텔레콤에게 패배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정보통신부 고위직 공무원이 한솔 PCS와 LG텔레콤 각 임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탓이었습니다. 뇌물을 준 비장비 제조업체인 한솔 PCS를 밀어주기 위해 강력한 경쟁자인 장비 제조업체를 분리했고 뇌물을 준 LG를 몰아주기 위해 도덕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추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뇌물을 준 정황은 당시에 밝혀지지는 않았고 PCS 사업자를 선정한 지 3년이나 지나고 국회에서 경제청문회가 열리고서야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사정이 밝혀졌지만 이미 에버넷은 한참 전에 해체한 뒤라 돌이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더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관, 실장, 국장급 고위직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다 한들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이 시뻘겋게 눈뜨고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 또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평가 방식이 휙휙 바뀌는 것은 훨씬 윗선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윗선이 누구인지는 청문회에서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뇌물을 확실히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뇌물을 받은 정통부 고위직 공무원들은 추징금만 냈을 뿐 징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죠.
뇌물을 준 한솔과 LG 임원 측 역시 집행유예만 받았을 뿐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적어도 1995년부터 PCS 사업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온 바 상당한 부대 비용만 지출해버린 채 막대한 손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한솔 PCS는 KT와 합병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LG텔레콤 현 LG유플러스는 임원 한 명만 유죄, 그것도 집행유예만 받은 대신 2023년 현재도 잘 써먹는 캐시카우를 얻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 치고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며 장사하고 있죠. 이거 완전 남는 장사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